정말 여러 가지 의혹, 정말 개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혐의에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재명 지사가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네.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고발을 당한 건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또 다른 사람을 뭐 고소 고발한 것도 있고요. 네. 또 본인이 고소당하고 고발을 당한 것도 있는데. 네, 이 시각 바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모습이 여기에 지금 출두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10시에 이제 10시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네. 뭐 조사 시간 조금 앞서서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여러 건에 대한 그런 고소 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조사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과연 오늘 하루로 끝날 것이냐? 네.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짐작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 그 선거에서 당선된 그 현역 그 광역자치단체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결과 과연 그 당선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그동안 준비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뭔가 자신의 어떤 잘못이 드러날 것인지 네.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 앞의 모습인데요. 잠시 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분당경찰서에 도착해서 지금 바닥에 잠깐 나왔던 그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불명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 의해서 현직 지사로는 두 번째로 경찰 포토라인에서는 불명예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안게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는요, 도청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냈고 경찰 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오늘 도정에 임하지 않고 하루 휴가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곧바로 이곳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잠시 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분당경찰서에서 뭐 특별 전담팀을 꾸렸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 출신인 경찰 등을 포함해서 20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네. 그동안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경찰 입장에서도 오늘 그 조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본인의 그 주장 또 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췄을 것으로 이제 짐작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 잠시 뒤면요. 지금 거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현장도 기자들이요. 취재 기자들이 저곳에 지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시선을 쳐다보는 이유가 저 경찰서 입구에 아마 이재명 지사가 타고 다닌 관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도착하니 그 승합 차량이 그 SUV 차량이 도착하는지를 아마 유심히 쳐다보기 위해서 아마 입구 쪽을 멀리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수많은 취재진이 지금 분당경찰서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지사가 도착을 해서 오늘 경찰 조사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나 본인의 어떤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오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는 뭐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는 그런 심정을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네, 이제 주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서 핵심은 억울하다입니다. 네. 우선 이제 그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어떤 그 자기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그럴 그 위험이 있다라고 네. 해서 거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해당되면은 진단 요청을 촉구를 해라. 이렇게 한 이후에 네. 법적 여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 어떤 강제 구인 준비 행위를 한 것이 과연 이것이 직권남용이냐 네. 아니면 정당한 어떤 직무 수행한 것이냐 이것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정신질환자 관리 업무에 책임 있는 보건소에서 네. 본인이 판단할 때는 엉터리 법을 해석을 한 그것을 동원해 가지고 네. 뭔가 어떤 직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본인이 업무 보고를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으로 지금 그 집권 야당의 경기도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인생 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다 스크린이 끝난 네. 그런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갖다가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요. 네.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이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왼쪽은 이 자료 화면입니다. 지금 출석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저 관용 차량에서 내렸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휴가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냈기 때문에 오늘 관용 차량 안 타고 올 수 있어요. 아마 자가용으로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용 차량은 업무를 볼 때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휴가잖아요. 휴가를 냈잖아요. 오늘 출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관용 차량을 안 타고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자들은 저 분당경찰서 입구를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잠시 뒤에 도착할 이재명 지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지사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SNS에 상당히 억울함을 드러내면서요. 최명기 원장님, 과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는 게 촛불 정권 마냐 이런 지금 말까지 표현까지 적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촛불 집회 때 굉장히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선명한 발언을 갖다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제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가 다른 누구보다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 반대되는 정치 세력들이 그만큼 이재명 지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갖다 일으키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피해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촛불 집회의 길을 꺼내게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굉장히 선명하게 투쟁한 거로 인해서 네. 나의 선명성으로 인해서 내가 제거 대상이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촛불 집회 얘기를 갖다 또 꺼내게 된 아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이 촛불 집회 박근혜 정부의 이 정말로 국정농단 관련해서 촛불 집회가 한 2주년 되는 날에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 자신도 촛불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경찰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본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SNS에. 그런데 대체 이재명 지사가 받는 관련 혐의가요, 손수 변호사님 대체 어떤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네. 뭐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요. 경찰이 오늘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는 친형, 이제 세상을 떠난 친형의 그 강제 입원 사건입니다. 아하. 우선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이제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이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말을 했는데 네. 그 토론에서 했던 그 강제 입원 의혹 부인이 거짓말이다. 아하. 만약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본인이 네. 당선되기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건 또 역시 또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본인의 그 당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친형 강제 입원 관련된 부분이 우선적인 그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김부선 씨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김부선 씨 관련돼서 나는 뭐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역시 선거 과정에서 회에서 했는데 네. 이거 역시 만약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부분도 이제 관건이 될 테고 네. 또 그 외에 뭐 조폭 관련설, 뭐 뇌물을 받았다, 뭐 다른 사람과 뭐 결탁도 있다, 뭐 어떤 특정한 기업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법적으로 잘 정리하는 네.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오윤성 교수님 혐의가 관련해서 짚어볼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오늘 경찰 소환 조사가
이른바 경찰과 이재명 지사 측의 변호인단의 창과 방패 대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면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본인이 이번에 그 변호인으로 선임을 한 사람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요. 네. 예, 이 하우라고 하는 국내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5번째에 지금 이제 그 랭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경찰도 이번에 이제 아까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법리적인 논쟁 또는 다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 이번에 이제 그 경찰 같은 경우도 이번 그 선거법 수사 전담팀에 바로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경찰을 4명이나 투입을 했다라고 아하.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상당히 그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경찰도 그 로스쿨이라든가 이 변호사 출신들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임용이 돼 가지고 많이 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뭐 4명 정도를 뭐 이렇게 모아서 투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찰 아하. 4명을 투입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경찰에서 네. 이번에 상당히 준비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분당경찰서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지금 이재명 지사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포토라인 설 텐데요. 이재명 지사 얘기 현장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당선 후 첫 경찰 출석이십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경기지사의 한 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전면으로 수고하셨다 이런 걸 올리셨어요. 셀프 결과를 부인한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지는 일이고 인생지사다 세움지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제도 그만하겠습니다. 경찰에 그 아무래도 경찰 수사에 좀 불만 있으시다는 그동안 입장 밝혔잖아요. 지금도 무슨 입장이신가요?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입장이신가요? 시간이 다 돼서 기왕에 장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결국 경제를 살리고 자산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도 도입해야 하고 또 불로소득공화국 벗어나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도 도입해야 됩니다. 국토보유세 도입해서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면 기본소득도 도입하고 또 자산 불평등도 줄이고 불로소득도 없애고 경제도 살리고 일석오조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수가 금방 끝날 거로 보십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분당경찰서에 도착해서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이제 막 들어가려는 순간입니다만 마지막까지 뭔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 들어볼까요? 네,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현장에는요, 분당경찰서 주변에는요, 앞서 보셨듯이 경찰 경력이
지금 집중 배치돼서 집회자들의 이 접근을 차단한다고 앞서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그 집회 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현장 음이요 잘 들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점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송구하다 말씀드리고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이 말을 이재명 지사가 했냐. 저희가 잠시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소회를 묻는 말에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뭐냐면 경기도민 인구가 1,300만 명인 것을 애둘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 같다. 이렇게 첫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로 일단은 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썼고요. 그리고 자신은 행정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망을 달라 했더니 또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사필 귀정이 될 것 같다. 또 한 번 사자성어를 썼고요.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경찰이 오버한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경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검찰 또 법원이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하게 되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자가 말미에 이렇게 묻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란 비판이 있는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번 숨을 고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건에 관심 갖지 말고 이런 사건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의 삶을 즉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데 주력해달라 하면서 자신이 펼치고 있는 경기도 관련 정책을 알리는데 마지막 부분을 할애하기도 했고 결국은 소환 시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이재명 지사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요. 기자가 오늘 소환 조사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하냐 했더니 일찍 끝날 것 같다고 자신은 답변했지만 그런데 분위기는 또 심상치 않다면서 길게 갈 수도 있다면서요, 이게. 길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간 경우에 네. 뭐 몇 시간 만에 나오는 경우, 끝나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 말고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찰에서 오늘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피의자에 대한 그 조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중간에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하. 뭐 아니면 가서 인사만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 그래요? 네. 그걸 강제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하, 네. 뭐 긴급 체포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설령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어렵게 나온 이상 최대한 조사에 협조해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데요. 네.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미 법리검토 충분히 다 했고 네. 관련된 증거까지 다 오늘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묻고 싶거든요. 네. 또 다 물은 다음에 또 조서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아하. 정말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런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네.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꽤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야기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방 끝나고 나왔다고 해서 이거 뭐 조사가 별거 없구나. 이재명 지사 뭐 아무것도 뭐 문제될 거 없구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됐다 했다 한 경우에 이거 봐라. 오래 걸렸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잘못한 것 같네. 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네. 따라서 오늘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아하. 전망을 하는 것은 약간 네. 좀 성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윤성 교수님, 일단 이재명 지사 본인은 오늘 경찰 조사가 일찍 끝날 걸로 거의 뭐 장담하는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이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가 12월 13일, 즉 경찰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직 지사를 많이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오늘 조사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지금 강제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김부선 씨 같은 경우도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 나올 수는 있어요. 아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게 한 5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 13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현직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특히 분당 경찰서 또는 경기 그 경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 경찰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을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하. 이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방안을 아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 소환 과연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내용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물어볼지 이 내용은 오후 와이드 시간과 그리고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 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